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수능 한국사 마지막 파트 대한민국이 광복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의 문제수는 과거에는 한 3문제 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4문제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파트에서는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6.25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광복을 하고 처음 이제 제헌국회가 설립되는 과정까지 우리나라가 신탁 통치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에서는 뭐 4.19, 5.18,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정확하게 순서대로 하면 4.19, 그 다음 유신체제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5.18, 6월 민주항쟁 이렇게 해서 있거든요.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다든지 혹은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에서 이 네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수능에서 틀린 문제가 거의 없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학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2020학년도 수능 문제를 보면요. 1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인데 6.25 전쟁입니다. 북한이 우선 남침을 하게 됐고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있고요. 3번에서 중국군 개입과 1.4호태가 있는데요. 이 사이에 있었던 것은 인천 상륙 작전이 되겠죠. 신미양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종 때 있었던 이야기고요. 50총 선거는 우리가 이제 제헌국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있었으니까 이승만 정부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되고, 운요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고종 때 있었던 이야기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일제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번 문제 가하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이 사진은 가하가 전개될 당시 대학 교수단이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4.19 혁명이고요.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면서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4.19 혁명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에 내각 책임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보기를 보면요. 1번 급진계합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신정변이 되고요. 조선 형평사가 주도했다는 건 이제 형평운동이 되겠죠. 대통령 직선제는 6월 민주항쟁 신군부 세력에 반대한 것은 5.18 민주화 운동이 됩니다. 2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이제 7.4 남북 공동 성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인데요. 7.4 공동 성명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이야기고 남북 기본 합의서는 이제 노태우 정권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노무현 대통령 때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기에서 고를 수 있는 건 6.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발표하게 된 선언문입니다. 경국대전 같은 경우에선 조선의 최고 법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 회담, 뭐 미소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경우 이제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하는 과정, 해방되는 과정, 그 다음에 제헌국회가 세워지는 과정까지 이야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문제를 보시면요. 18번 가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당신의 의무와 권리 지금 말씀하십시오. 가의 결정 상황에 따라 설치된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합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된 이유인데요. 미소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회의는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허니 6조는 언제 나오냐면 이제 독립협회 관민공동회에서 나오게 되고요. 가슴공단을 조성한 건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요. 이상설, 이준, 이위중을 특사로 보냈다는 건 헤이그 특사 이야기고요.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으로 결렬되었다는 것은 임시정부에 문제가 생기자 이것을 이제 새로이 만들자 혹은 개조하자 이럴 때 나왔던 이야기로 유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 민주화운동이 전개된 시기의 연표로 옳게 고른 것은인데요. 우리는 유신 독재의 연장인 군부 독재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광주 민주 시민들입니다. 계엄군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5.18 민주화 운동은 6월 민주항쟁 앞에 있었으면서 또 신건부에 반대하잖아요. 신건부는 12.12 사태 때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 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연설에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후 대결과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영의 새 시대를 열기로 합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자주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북의 호응으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통일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건 노태우 정권 때 이야기거든요. 노태우 정권이 북방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소련과 수교도 맺게 되고요. 뭐 중국과도 수교를 맺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 혹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를 맺게 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있었던 걸로 옳은 것은 5번 남북 기본 합의서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논란이 됐었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1번 당백전, 2번 도병마사, 3번 노비안거품, 4번 스시마섬 정벌이 모두 이 시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백전은 이제 경복궁을 중건할 때 흥선대원군이 발행한 거고요. 도병마사는 저희 고려 때 나온 이야기고요. 노비안겁은 고려 광종 때 나오는 이야기고요. 스시마섬 정벌은 이제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스시마섬을 정벌하였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이 너무 안 맞아서 논란이 됐던 문제예요. 초등학생도 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고요.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능 한국사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개헌의 배경이 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제3차 개헌 주요 과정이고요. 4월에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성명을 발표했고 개헌안 기초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뭐냐면 4.19 혁명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4.19 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는 3.15 부정선거에 항의했다라는 거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5번의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을 반대한 것은 5.18 민주화 운동이 되고요. 4.13 호원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아니죠. 4.13 호원 조치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민주화 운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 법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6월 민주항쟁이 나오게 되고 결국 대통령 직선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유신헌법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권에서 유신헌법이 만들어졌고요. 이거에 대한 반대하는 내용이고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 같은 경우에 노동운동과 연계가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를 보면요. 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가는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로 논의로 개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논의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할 정당 및 사회단체 범위를 놓고 대립하였다 하는데요. 결국 미국과 소련이기 때문에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결국 답은 5번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되었다가 되고요. 헌의 6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원산학사도 저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뤘었던 거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이야기고 황무지 개간권 같은 경우에는 보안회를 떠올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인데요.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인데요. 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과 소련의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때는 노태우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는 분단 이후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요.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이야기고요. 7.4 남북 공동성명도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던 건 노태우 정권 때고요. 판문점에서 정전 협정을 했다는 건 6.25 전쟁이 끝났다. 이제 그래서 전쟁을 끝나고 휴전하고 있다는 거고요.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도 박정희 대통령 때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기를 보고 우리가 명확하게 아닌 것들을 가려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려냈을 때 우리가 답이 하나인 것을 파악했을 때 그게 명확한 정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요. 우리가 광복 직후에 가에 들어갈
장면으로 오른 것은인데요. 광복 직후에 모스크바 상공 외상회의가 있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있을 거고요. 재헌 헌법이 공포되는데 재헌 헌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50 총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답은 기억 디귿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발췌 개헌안 통과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조금 반대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인천 상륙 작전 역시 이제 6.25 전쟁 때 우리가 전세를 바꾸게 된 사건이 됩니다. 그 다음 18번 미출진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인데요. 여기서 자료는 제1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이기 때문에 유신헌법이란 걸 알 수 있고 유신헌법 때 있었던 이야기는 유신에 반대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입니다. OECD에 가입하게 된 것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고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구성되는 단계에서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도 김영삼 대통령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이 동상은 3.15 부정선거에 규탄했고요. 셋째 줄을 보면 김주열은 동상이 세워진 이곳에서 김주열 열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3.15 부정선거 김주열 열사가 나오기 때문에 4.19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4.19 혁명의 결과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번 신군부 세력 권력 장악을 저항했다는 건 5.18 민주화 운동이 될 거고요.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건 6월 민주항쟁이고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옆에 문제를 보시면 밑줄진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인데요. 이게 15일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신문을 보면 분단 후 첫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러면 제1차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 때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했다는 것은 노태우 대통령 때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되니까 무조건 정답은 5번, 마번이 되게 되는 거고요. 14남북 공동선언 같은 경우에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는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최근 수능을 보면요. 가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이 자료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참관한 가운데 시행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이다. 이것은 50총선거가 되고요. 50총선거는 재헌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선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발췌 개헌 같은 경우는 이승만 정권 때 있었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이제 유신헌법 때 나오게 된 거고요. 아간파천 같은 경우는 이제 을미사변 이후에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사건을 말하고요. 고종이 이동을 했겠죠. 그다음 조선의 태영령이 시행된 배경이 되었다는데 조선의 태영령 같은 경우에는 일제가 10년대 무단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악법입니다. 18번 문제 다음 연설에 행해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저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저의 재산을 공개하고 앞으로 정치 자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정경유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겠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것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고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가 OECD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가 되고요. 뭐 지게아문, 그 다음에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종 때가 되겠고요. 이제 유상매의 무상분배를 통한 농지개혁법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 때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9번 미출진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여기도 보면 4월 19일에 청소년 학도들이 총 걸기를 했고요. 3.15 부정선거에 반대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의 계기가 되었다. 5번이 정답이란 걸 알 수 있고요. 3.1 민주구국선언 같은 경우는 유신에 반대한 거고요. 4.13 호원조치 철폐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6월 민주항쟁이 되고요. 신군부에 반대한 것은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리고 60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밑줄친 20번 밑줄친 성명이 발표된 시기에 연표해서 그렇게 고른 것인데요. 이 성명은 이제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이 성명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중앙정보부장이 자주평화민주대단결의 통일 원칙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 7개의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7.4 남북 공동성명이고요. 이게 7.4 남북 공동성명이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거고요. 박정희 정권은 5.16 군사정변부터 시작해서 유신헌법 공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한 것은 노태우 정권이니까 다와 라가 매력적보다 이제 정답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중에서 정답은 다번이 되고요. 유신헌법이 공포되기 직전에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틀릴 수 있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5개년도 수능을 다뤘는데요. 5개년 수능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99개의 문제를 다뤘어요. 한 문제를 뺐었는데 한 문제가 너무 고등학교 한국사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빼놨던 거고요. 앞에서 지금까지 다뤘던 것은 주로 정치와 관련된 건데 제가 늘 말하듯이 고등학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 이외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내용들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 문제 중에서 이 문제는 이제 경제를 다룬 문제고 순수하게 보기에도 모두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빼놔서 한번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2020년도 6번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권원중부와 은병, 활구가 만들었던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물가 안정을 위해 상평창을 운영하였습니다. 권원중부와 은병, 상평창 같은 경우에는 고려 때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경시서가 상업활동을 감독하였다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전한국이 화폐를 주조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고종 때 이야기가 되고요. 게시와 후시의 무역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공인의 일부가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조선 후기에서 이제 상업 경제가 막 싹트기 시작하는 시점이고요. 신라도를 열어 신라와 교류하였다는 것, 발해가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던 남북국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요. 이런 문제는 사실 되게 틀리기 좋은 문제긴 해요. 지금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면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면 좋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 이제 문제가 몇 번인지를 봐야 돼요. 이 역사 문제를 낼 때는 주로 시대 순서에 맞춰서 문제를 내요. 물론 이게 짝수형, 홀수형이기 때문에 간혹 섞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섞는 과정에서 안 섞였다면 이제 우리가 앞에 문제와 뒤에 문제를 가지고 대충 어느 시기인지를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추를 하고 났을 때 이제 보기를 보고 명확하게 아닌 것들을 이제 빼야 되거든요. 그럼 6번이 우리가 고려라는 걸 파악했을 때 전한국이나 신라도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공부했다면 2번, 4번도 아니라는 걸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서 정답을 5번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을 잘 알고 있다면 혹은 다른 시대적 배경을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을 앞뒤 문제들을 유추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